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 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어딘가에서 터져나온 폭발음. 복도를 향해 난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창문으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놀란 학생들이 우르르 대피하면서 학교에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전학생의 분노, 이 중학교 폭발 사건입니다. 자, 2015년 있었던 이 처음에는 사고인가 했는데 사건이었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학교, 중학교, 수업 중인 학교에서 벌어진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이게 2015년 9월 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으니까 수업이 한창이었는데 서울 양천구 한 중학교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 3학년 한 교실에서 갑작스럽게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연기가 운동장 쪽 창문으로 뿜어져 나왔고요. 이 교실 복도 창문이 무너져서 복도 쪽으로 아예 튕겨 나갔고 벽도 우르르 무너지면서 교실 안도 당연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옆 교실에서 수업하던 교사들이 급하게 달려나와서 일단 불길은 잡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대피를 하면서 소란이 벌어졌고요. 그 당시에 폭발이 굉장히 커서 2-3km 밖에서도 이 폭발로 인한 연기가 계속해서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다쳤느냐가 참 그때 관심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폭발이 일어난 반이 체육 수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교실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다친 학생은 없었고요. 지금 좀 전에 보셨죠? 그 부탄가스통이 발견이 됐고요. 교실에 있던 현금이나 체크카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했고, 어쨌든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에서 학생들 다 집으로 보내고 조사를 시작을 했던 거죠. 드나든 사람은 없었는지, 학교 관계자는 없었는지 그렇게 막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3시간쯤 지나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무슨 영상이었을까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엄청나게 큰 폭발음과 함께 학생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밌군요. 우왕좌왕합니다. 현재 학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 학생들이 밖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테러한 곳은 3학년 7반, 6반이었나? 어쨌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깐만 교수님, 제가 테러한 곳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자신이 붙이는 그 행위부터 해가지고 그 장면을 찍어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근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한 건데, 마치 그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그 현장을 갖다가 취재하고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47초 그리고 3분 44초 분량으로 해가지고 어느 중학교 테러 1, 테러 2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고 교실 뒤편으로 가가지고 물체에 불을 붙이고 교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영상 1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상 2가 용의자의 목소리가 또 나와요. 폭발음과 함께 학생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재밌다, 엄청난 폭발음이다라고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상황 중계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하죠. 부탄가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 하나 더 가져오는 건데 세상 물정 모르고 정신머리가 없어도 본인이 저런 행동을 갖다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지를 갖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박 변호사님도 이 사건 기억나시죠? 알죠. 기억납니다. 재밌군요. 하나 더 가져올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거 왜 자랑하려고 올렸냐? 이게 유튜브에 올랐던 그렇죠. 거죠. 당신 처벌받을 수 있다 하니까 본인이 자기가 대댓글을 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이 학교, 그 학교 다니던 학생이다라고 댓글을 달면서 죽이려고 터뜨리는 것이다라고 설명도 하기도 하고요. 또 너 잡혀간다. 또 댓글이 나오니까 뭔 소리 하냐. 누구 만들어 잡히냐. 나 아직 안 잡히고 있고 잘 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이 전학간 이 학생 찾으려고 하니까 이 영상에서 지금 뭐 하느냐 하니까 경찰에 쫓기느라 이 지하철 타고 도망치는 중이다. 이렇게 실시간 본인이 직접 중계하듯이 계속적으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유튜브나 SNS가 활성화된, 이게 8년 전만 해도 요즘처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8년 전에 유튜브로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심지어는 경찰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저 댓글을 달면서 하니까 저때 문화적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저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도 또 1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그날 밤에 검거가 됐는데 잡고 보니까 이 학생 중학교 3학년 이모군이었습니다.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폭발 사건이 발생한 그 중학교에서 1학년을 마쳤고 그 이전 해에 전학을 갔습니다. 서초구 소재의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였는데 일단 이 군은 지하철 4개 노선을 번갈아 타면서 도망을 쳤고요. 그러다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공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붙잡혔는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하고 경찰한테 엄마 얼굴 보니까 눈물 난다 라면서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당시에 휘발유 들어있는 1.5리터 페트병, 또 라이터, 대형 폭죽, 막대기형 폭죽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요. 도망치면서 흉기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불장난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었죠. 실제로 저 휘발유 같은 걸 가지고 방화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 서초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서초에 있는 학교하고 그 옆에 있는 학교까지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건데 거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중학교에 가기 전에 이 지금 테러를 한 저 양천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던 겁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적도 좋고 학급 회장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간 이후로부터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교육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많이 삐뚤어진 거죠. 이게 좀 도를 넘어서 버린 거고 스스로가 SNS에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전학하고 나서 내가 망상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 교수님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뭐 정말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그런 그 유사한 시도가 있었어요. 이 부탄가스 폭발 범행을 일으키기 약 2달 전에 서초구 중학교 그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불을 내는 등 그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요. 전조가 있었군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불을 내도 좀 약간 특이하긴 했습니다. 물총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불 붙은 쓰레기통에 분무하는 소위 그 화염방사기 방식 방화를 시도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어떤 교사에게 발각돼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군이 뭐라 그랬냐면 나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을 배웠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 범행 영상을 갖다 인터넷 올린 것은 그 당시에 그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미국 그 버지니아주에서 발생됐던 그 조승희 사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조승희 사건을 갖다 따라한 거다. 이제 이렇게 모방 범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범행 수법을 습득했고 조승희 동영상 같은 것도 참고했다. 그래서 등교 정지를 당했고 대안학교로 또 옮겨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시에는 적응 기간을 갖고 있던 그런 중이었고 사건 당일날 첫 번째 등교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총격 난사 사건 그걸 참고하고 그걸 또 뭐 동경했다 그때 엄청 쇼크였습니다 이거. 네, 그런데 사전에도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친구들이랑 원만히 못 어울려서 스트레스가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심한 왕따를 당했다거나 학폭 피해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서초구 중학교에서 이 해에만 여러 차례 교사들에게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담할 때 교사한테 뭐 애들을 흉기로 찌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뭐 죽이는 테러에 대한 환상에 시달리면서도 또 이걸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고민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방화 미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학교 측이 권유해서 3주간 대형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우울증이랑 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소심한 나를 받아주지 않는 학교 친구들이 미워서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 분노를 학교와 자기 친구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렸던 게 이 학생이 그때 당시에도 처음부터 좀 어긋나 있었던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적도 좋았고 집에서도 그야말로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이 생업에 대신 나서게 되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좀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었고 그런 와중에 또 학교마저 낯선 곳으로 전학을 갔잖아요. 근데 적응을 못했고 성격이 소심하니까 주변 아이들로부터 좀 괴롭힘까지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복수심리, 보복심리 같은 것이 발동을 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상 이런 거에 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에게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라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느냐 이런 자성도 잃었던 사건입니다. 자,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볍진 않다. 처벌은 받아야죠. 그렇죠. 처벌 받아야죠. 다만 좀 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계속 얘기하지만 쉽게 그렇게 폭탄물 이런 걸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 당연하죠.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 분류가 됐고 다만 이렇게 좀 사회적 규범을 습득한 능력이 좀 부족해서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던 이 소년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을 못 보는 생각에서 상당히 외로웠고 또 엄마 품에 돌아가고 싶다. 법정에서 얘기도 했고요. 또 왜 교실에서 했냐니까 친구들이나 반 친구들 사람들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소년이기 때문에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이 선고가 됐고요. 또 재판부나 이런 데서는 특히 이거는 처벌보다는 좀 복귀라든지 치료, 재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보호시설이 위탁이 됐는지 소년원에 갔는지 이후 상황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올해 지금 24살쯤 됐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 재판부가 지난 석 달간 이제 치료 경과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태도, 향후 치료 계획, 재발 가능성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자제력을 잃고 이런 범죄를 갖다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방화가 다행히 미수에 거쳐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시설이 바로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장기 4년, 뭐 단기 3년이면 벌써 지금 세상에 나와서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이 치료와 재활 그래서 사회에 그 무사히 복귀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으로 현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